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 도시락 앞에 무릎 꿇은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름 돋거든요. 전 세계 기자들이 BBC 카메라 앞에서 평창이 그립다라고 외치고 있고, 유럽 선수들이 한국 선수촌 앞에서 도시락 구걸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국제 스포츠 축제냐고요? 차라리 한식 홍보 박람회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 이 미친 상황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얼마나 개판으로 준비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전쟁터 수준이었거든요. 밀라노랑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소도시에 분산 개최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거죠. 호텔방 하나 구하려면 평소 가격의 서너 배를 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그마저도 없어서 다들 근처 도시까지 왕복 두세 시간씩 이동하면서 경기 관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동계올림픽이에요. 난민촌이에요? 근데 진짜 가관인 건 먹거리 문제였어요. 이탈리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파스타, 피자, 리조또 같은 미식의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올림픽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팬빌리지라고 해서 관광객들이랑 팬들을 위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파는 음식이 진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맥주 한 잔에 2만 원, 그것도 미지근한 상태로 나오는 거 기본이고요. 급조한 간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접시에 뭔가 덩어리처럼 올라간 것들이 음식인지 사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으니까요. 영국 BBC가 특집으로 다룬 인터뷰 내용이 압권이었는데요. 현지 팬들이 대놓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정말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심지어 이탈리아 사람들조차 자기네 나라 올림픽 음식에 실망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미식의 나라라는 명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된 음식 찾아서 밀라노 시내를 헤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전 세계 각국 음식점들 중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곳이 바로 한식당이었거든요. 현재 밀라노 시내에 있는 한식당이 약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 식당들 앞에 줄 서는 광경이 진짜 장관이에요.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기본 1시간 대기, 주말이나 바비큐, 뷔페하는 날이면 3시간씩 줄 서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재미있는 건 이게 단순히 배고파서 아무데나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히 한식을 찾아서 온 거거든요. 인터넷 검색 트래픽 데이터 보면 밀라노 레스토랑이랑 밀라노 한식 검색량이 올림픽 시작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전 세계 기자들, 코치진, 팬들이 다 한식당으로 몰려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음식. K-팝 스타들이 먹방으로 소개했던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던 거죠. 한식당 사장님들 인터뷰 보면 진짜 웃겨요. 한국 선수단 응원 가고 싶은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가게 문 닫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민들조차 자기 가게 운영하느라 응원 못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올림픽이에요. 한식 엑스포죠. 특히 코리안 바비큐의 인기가 미쳤어요. 테이블마다 전용 그릴 설치해놓고 직접 고기 구워 먹는 시스템인데 외국인들이 완전히 열광하는 거예요. 일단 주문하면 나오는 밑반찬부터가 충격이거든요. 김치, 각종 나물, 어묵볶음, 콩나물, 시금치 같은 게 동그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서 한가득 나오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짜 서비스라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 받고 주는 게 당연한데 한국 식당에서는 밑반찬만 해도 10가지가 넘게 나오니까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나오면 완전 정신을 잃어요. 갈비, 차돌박이, 삼겹살, 달불고기 같은 고기류는 물론이고 해물파전, 잡채, 불고기 같은 한국 요리들이 화려하게 등장하거든요. 특히 갈비 먹어본 외국인들 반응이 압권이에요. 이게 진짜 소고기 맞아? 왜 이렇게 부드러워? 라면서 완전 감탄하는 거죠. 양념이 배어든 갈비를 그릴에 올려서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 그 향이 식당 전체에 퍼지는데 그 냄새 맡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심지어 한국 대표팀 선수들조차 피해자예요. 경기 끝나고 외식하러 나갔다가 한식당 앞에 줄 엄청나게 늘어선 거 보고 그냥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자기네 나라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외국인들 때문에 못 먹는 우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현지 대형마트 상황도 진짜 미쳤어요. 밀라노에 있는 주요 마트 체인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엄청 넓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나라 식품 코너랑 비교하면 배는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 팔려나가서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국 라면, 즉석밥,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소스, 불닭볶음면, 순두부찌개 밀키트 같은 제품들이 완판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라면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날씨가 추운 겨울 올림픽이잖아요. 경기 보고 나서 숙소 돌아와서 뜨끈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라면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같은 클래식 라면은 당연히 품절이고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는 한국 라면 재고 확보하려고 새벽 일찍 입고 시간 맞춰서 가야 살 수 있을 정도래요. 근데 이런 한식 열풍의 배경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깔려 있어요.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우리랑 정서나 기질이 가장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둘 다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하고 먹는 것에 진심이며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접하면 엄청 빠져들어요. 우리랑 비슷한데 더 세련됐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과거에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일화가 진짜 유명해요. 평소에 엄격하고 무표정하기로 소문났던 총리인데 한국 대통령 만나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셀카까지 찍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먼저 제안해서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운영 시스템, 특히 치안관리와 행사 진행 노하우를 꼭 배워가고 싶다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했어요. 그만큼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문화 수준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신뢰가 음식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 때 이탈리아 선수단이랑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음식 문화를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됐던 다양한 메뉴들,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만두, 떡볶이까지 정말 풍성했잖아요. 게다가 음식 질도 엄청 좋았고요. 그때 한국 음식에 완전히 반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번에 자기네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음식이 형편없으니까 더 비교되는 거죠. 실제로 BBC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현지 팬이 평창에서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고 푸짐했는데 우리 올림픽에서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자국 조직위를 디스하는 장면이 방송됐어요. 자기네 나라 음식 놔두고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수촌 내부 상황이 더 가관이거든요.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미슐랭 셰프들을 데려다가 식단을 준비했다고 홍보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식을 제공한다라면서 거창하게 떠들었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일단 메뉴 구성 자체가 문제였어요. 이탈리아 음식 위주로만 짜여 있으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파스타랑 피자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게다가 양념이 기름지고 무거워서 운동선수들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웠대요.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단을 원하는 선수들한테는 완전 재앙이었던 거죠. 반면에 한국 선수단은 완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영양사랑 조리사 14명을 직접 파견했거든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식단을 매일 새롭게 구성해서 제공한 거예요. 김치만 해도 2톤을 가져갔어요. 2톤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준비성이에요? 김치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기본 양념들, 각종 나물과 밑반찬 재료들, 쌀과 즉석밥, 라면과 떡 같은 간식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간 거예요. 심지어 보온 도시락 용기도 특수 제작한 걸로 가져가서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제공했대요. 이 소문이 선수촌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외국 선수들이랑 코치진들이 한국 선수들한테 다가와서 한식, 도시락 한 번만 맛볼 수 없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줄을 서는 지경까지 갔대요. 한국 선수들도 난처한 거죠. 주는 건 좋은데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코칭 스태프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미안하지만 우리 선수들 먹을 만큼만 준비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올림픽 나온 게 봉사활동하러 온 게 아니라 메달 따러 온 건데 우리 선수들 식단부터 챙겨야죠. 근데 이게 중국이랑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중국은 특히 더 심했어요. 자기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678가지 메뉴를 준비했다고 거창하게 홍보했었거든요. 세계 최다 메뉴 제공이라면서 자화자찬했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모든 음식이 중국식 조리법으로 만들어져서 기름지고 무거웠어요. 채소 요리라고 내놓은 것도 기름에 볶아서 나오고, 고기 요리는 다 튀겨서 나오고, 서양 선수들이 원하는 샐러드나 그릴 요리는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한국 대표팀이 별도로 식사 지원 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그게 외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이 중국 음식을 믿지 못해서 자체 식단을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해석됐고, 중국은 그때부터 완전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이번 밀라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니까 중국 언론들이 완전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셰프가 만든 음식도 있는데 굳이 도시락을 싸오는 건 유난스러운 행동이다. 보온 기능까지 넣은 특수 도시락이라니. 과시욕이 심하다라면서 억지 비난을 쏟아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예요?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려고 익숙한 음식 먹는 게 유난이에요? 그럼 중국은 왜 자기네 선수들한테 중국 음식만 먹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유난 아니에요? 완전 이중잣대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도쿄올림픽 때 자기들도 선수촌 음식으로 엄청 욕먹었거든요.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고요. 그때도 한국이 별도 식사 지원 시설을 만들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 망신당한 거였어요. 그 기억 때문에 중국 언론이 한국 비난하는 거에 은근슬쩍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런데 정작 현장 반응은 완전 정반대예요. 외국 선수들이랑 코치진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식단 관리에 감탄하고 있거든요. 저 정도로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한국이 스포츠 강국인 거구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한식이 운동선수들한테 완벽한 식단이거든요. 일단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제공하면 복합 탄수화물이 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이게 지구력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은 생선, 닭고기, 소고기, 두부, 콩 같은 다양한 식재료로 공급되고요. 특히 한국 음식의 장점이 뭐냐면 한 끼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된다는 거예요. 김치, 나물, 생선구이, 된장찌개 이렇게만 먹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김치의 효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됐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추운 환경에서 경기하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발효 식품이 정말 중요해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장류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도 잘 되거든요. 서양식 프로틴 쉐이크 같은 인공적인 보충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영양사들이 매일 아침 선수들 컨디션 체크하고 그날 경기 일정 확인해서 맞춤형 식단을 짜는 거예요. 오전에 경기 있는 선수는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오후에 경기 있는 선수는 에너지 밀도 높은 메뉴로, 경기 없는 날은 회복 위주의 메뉴로 구성하는 식이죠. 이 정도 수준의 식단 관리를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어요? 솔직히 없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강국들도 영양사는 데려가지만 현지 식재료 활용하는 정도예요. 자기네 나라 음식을 통째로 가져가서 조리까지 하는 건 한국이 유일해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한국 도시락 맛보고 나서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선수촌 음식이라고? 수준이 아니라 이게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는데?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겨울 올림픽이니까 따뜻한 국물 요리의 인기가 엄청나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찌개류는 물론이고 미역국, 떡국, 만둣국 같은 국물 요리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주니까 외국 선수들이 완전 환장하는 거예요. 한국 코칭 스태프 분들 인터뷰 보면 외국 선수들이 우리 식당 앞에서 냄새만 맡고 가는 것도 미안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선수들 식사 시간 되면 복도에 김치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는데 지나가던 외국 선수들이 멈춰 서서 냄새 맡는 거래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 간식으로 준비한 떡볶이나 라면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한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음식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식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있거든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미디어 노출도 엄청나고 SNS로도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실제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보면 샵 밀라노 올림픽 샵 한식 해시태그가 엄청 많이 보여요. 외국인들이 밀라노 한식당에서 먹은 음식 사진 올리면서 내 인생 최고의 식사였다. 한국 음식은 정말 예술이다. 같은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K-팝이나 K-드라마로 한국 문화에 관심 갖고 있던 애들이 이번 기회에 한식까지 경험하면서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BTS가 먹던 그 음식, 블랙핑크가 좋아하는 한국 치킨.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한류의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풍을 감지한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급하게 대응책을 내놨어요. 뭐냐면 K푸드 존이라는 특별 구역을 만든 거예요. 현지 한식당들이랑 협력해서 선수촌 근처에 한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처음에는 조촐하게 시작했거든요. 한식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작은 부스 하나 만들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완전 대란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통제가 안 될 정도였대요. 그래서 급하게 규모를 확장했어요. 부스 하나에서 시작한 게 텐트 여러 개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정식 건물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메뉴도 처음에는 라면이랑 김밥 정도만 팔았는데 지금은 비빔밥, 불고기, 치킨, 떡볶이, 순대, 잡채, 만두까지 풀라인업으로 확대됐대요. 특히 한국 라면의 인기가 정말 미쳤어요. 신라면이 기본이고 너구리, 진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까지 다양한 종류를 준비했는데 매일 오후만 되면 품절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입고한 라면이 점심때 다 팔리고 저녁에 추가 입고하면 그것도 밤에 다 팔리고 이런 식이래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한국 식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림픽 관람객들이 숙소에 체크인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근처 편의점 가서 한국 라면 사는 거래요. 그래서 밀라노 시내 편의점들이 한국 식품 재고 확보하려고 난리예요. 대형마트 상황은 더 심각해요. 한국 식품 코너가 다른 나라 식품 코너보다 몇 배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텅텅 비어 있대요. 물류 담당자들이 하루에 3번씩 재고 채우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행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한식의 본질적인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맛, 영양, 건강, 다양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 음식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일단 맛부터 얘기하면 한식은 정말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맛을 자랑해요. 단순히 짜거나 달거나 매운 게 아니라 감칠맛, 구수한 맛, 깔끔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거든요. 된장찌개 하나만 봐도 된장의 구수함, 채소의 단맛, 마늘과 파의 매콤함이 한 그릇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양학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이상적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반찬들이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예요. 건강 측면에서도 한식은 압도적이에요. 발효식품이 많아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기름기가 적어서 소화가 잘 되며 나트륨 조절만 잘하면 거의 완벽한 건강식이 되거든요. 다양성도 장난 아니에요. 한국 요리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고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만드는 요리가 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위한 음식도 따로 있어요. 이런 다양성이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유럽 미식 평론가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나서 쓴 리뷰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밥상 하나에 철학과 역사와 과학이 모두 담겨 있다. 이런 극찬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한정식의 경우 더 대단해요. 밀라노에 한정식 전문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예약하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해야 돼요. 한정식 코스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완전 넋을 잃어요. 이게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맞냐, 왕족의 식사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압도당하는 거죠.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긴 각종 전체 요리들, 신선한 생선회,
정성스럽게 준비된 구이 요리, 따뜻한 찌개와 전골, 입가심용, 과일과 디저트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코스로 제공되니까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